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화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자화곡선은 우리가 BH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석화되는 곡선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B가 뭐였습니까? B는 자속 밀도, H는 자개의 세기 또는 자개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이력 곡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다가 권선을 감는 거죠. N번은 감고 뭘 흘려야만 여기에 자개가 발생합니까? 전류죠. 전류가 반드시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자개를 만들어내는 힘, 기자력이다 그랬었죠. 기자력 F는 뭐가 만들어냅니까? I가 만들어내고 거기에 몇 번 감았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기자력은 NI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 기자력에 의해서 여기가 자속이 흐르고 그걸 막는 것을 자기저항이라고 해서 자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이 있었죠. 자기회로의 오음의 법칙. 그래서 뭐 R파이 또는 뭐 여기에 파이 R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또는 M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 자속 밀도와 H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전류를 흘려봅니다. 전류를 흘려보니까 여기에서 H가 흐르게 되고 H가 발생하죠. 그리고 자속이 흐르게 돼서 이때 우리는 pH 사이의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자속 밀도는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밀도니까 면적으로 나눈 것이 되겠죠.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고 또 이 공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살펴봤습니다. B는 μH, B는 μH 이거 외우자고 그랬죠. 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곡선이 그러면 되겠네요. B는 μH, B는 자속 밀도, μ는 투자율, H는 자개의 세기. 자, 이런 문자 하나하나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B는 μH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자 그 얘기죠. B는 μH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B는 μH를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얘가 어떤 그래프가 곡선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어떤 그래프가 얘가 그려져야 맞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 수학에서 y는 ax 형태 이것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y는 ax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 그 중에서도 여기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 형태를 이루는 함수를 뜻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B가 지금 Y쪽에 있고요. H가 X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렇죠? Y축에다가 B를 대응시켜 버리고 H에다가 여기 X에다가 H를 이렇게 대응시키면 B와 H 사이에 여기 μ는 투자율이잖아요. A 상수이듯이 μ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보통 이 A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를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라면 BH 곡선은 BH에 관한 이 그래프는 이런 직선을 가져야 됩니다. 1차 함수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상적인 거고요. 실제로 여기 H와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H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H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H를 점점점 세게 한다는 것은 전류를 세게 흘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류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류를 저렇게 좀 세게 흘려가지고 그렇죠? 얘를 좀 전류를 세게 흘려가지고 점점 전류를 흘려가면서 그때의 자속 밀도의 변화를 보니까 이상적으로는 직선이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곡선을 이루게 되고 결국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얘가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얘기죠. 그걸 우리가 자기가 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점점 흘려주게 되면 자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BH 곡선의 특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점점 전류를 이제 줄여보는 거죠. 전류를 줄이면 이 자개의 세기도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죠? 자, 요것은 점점 증가해서 B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전류를 줄여주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그래프를 따라서 그대로 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가 전류를 줄여주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즉 자개의 세기를 0으로 만들었음에도 자속 밀도는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전류를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직선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개의 세기와 자속 밀도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BH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과 자개의 세기를 늘려줘도 직선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포화가 되고, 또 줄여도 원점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잔류작이다. 이 부분을 잔류작이다. 즉 H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아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 간격,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 이 간격을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테리시스 현상,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잔류자기, 이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 보자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해당되는 것이 잔류자기, 여기 해당되는 것이 보자력.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특히 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전류를 흘려주고 줄여주고 하면서 얘가 완벽한 전자석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곡선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때 자속을 발생하기 위한 에너지가 열로 소비되는 손실을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고, 그 손실 값은 바로 이 그래프의 내부에 이 면적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된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의 손실,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일종의 소비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P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N에 여기 주파수, 그리고 B는 자속 밀도라고 했죠. 이건 최대 자속 밀도를 의미합니다. 맥시멈 해서 M을 쓰게 된 거고요. 그거의 1.6승이 되네요. 자, N은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 자, NF BM의 1.6제곱, 1.6승에 해당되는 값이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의미합니다. 얘는 히스테리시스 상수고요. 주파수. 저런 이제 공식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또 전자력으로 한번 가봅니다.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와 자기에 의한 electromagnetic force, 힘을 뜻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발전기의 원리, 전동기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N극과 S극 이렇게 돼 있는 자석에다가, 물론 이제 이쪽에는 N극이 있겠죠. 거기는 이제 잘라버린 거고요. 저쪽에는 또 S극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두 자석 사이에다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자석이 지금 흐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거기에다 이렇게 도체를 하나 놓고 여기에 전류를 한번 흘려봅니다. 전류를 한번 흘려보게 되면 그때 전류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체가 뭘 받는다?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장 안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 전류 흘려볼까요?
흘려주게 되면 이 도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움직입니다. 전류를 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석 속에 갖다 놓으면 이 도체가 힘을 받게 되는 그 힘을 우리가 전자력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방향성이라든가 그 크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방향성을 살펴보면 이때 왼손을 이용합니다. 왼손.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얘가 힘을 받는다는 것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전동기, 모터 있잖아요. 전동기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전동기가 돌아가죠. 지금 이것은 전동기의 동작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왼손을 쓰게 되는데요. 왼손을 써서 엄지, 검지, 중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각각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직각 방향으로. 그래서 외우기 쉽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엄지부터 시작해서 FBI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F는 힘, force, B는 아까 자속 밀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속의 방향이 B가 되는 거죠. I는 당연히 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를 아까 이 방향으로 흘렸다는 것은 여기 중지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으로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속 밀도 B에 해당되고, 이렇게 왼손을 통해서 맞춰보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고, 이건 왼손 오른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왼손 법칙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을 받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하고 하게 됩니까? 전동기에 적용하게 되는 법칙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뒤에 또 나오지만 우발 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이걸 따서 지금 여기 왼손을 가지고 이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발 좌전 입에 붙어야 됩니다. 우발 좌전. 왼손 가지고는 이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이 전자력에 대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자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 힘을 주게 되면 거꾸로 지금 N극에서 S극 이 자석 사이에다가 도체를 두고 얘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 도체에 뭐가 발생하냐면 전류가 스스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전류가 유도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기 자기에 의한 유도, 그래서 전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역시 전류의 방향, 자속의 방향, 힘의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때 전자유도를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은 오른손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른손이죠, 오른손. 이렇게.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이게 이제 자속이 되고, 아까와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F, B, I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힘, 여기 엄지, 얘가 검지죠. 검지는 자속 밀도, 여기 중지는 전류의 방향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것은 아까 우리 이 도체를 힘을 위로 줬죠. 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N극에서 S극으로 자속 밀도 맞추고 오른손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중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법칙. 그래서 이것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도체를 자석 속에서 움직이니까 전류가 발생했다. 어디에 적용하는 법칙이냐면 발전기죠. 발전기에 적용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그래서 우발 좌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발 좌전. 오른손은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발 좌전이죠. 그리고 이 방향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해보시면서 FBI 어디서 많이 들은 거잖아요. 미국 뭐 연방 수사국인가요? 그걸 따서 FBI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구나. 즉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석 속에서 도체에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FBI 지금 우리 살펴본 내용이죠. 이번에는 전자력의 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발전기의 원리, 전동기의 원리,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뭐였습니까? 우발 좌전. 오른손과 왼손을 이용해서 전류와 힘과 자속의 방향을 알아보는 걸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그 힘의 세기, 즉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이 도체가 받는 힘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에 도체에 전류를 흐르면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전류를 흘릴 때와 보시면 강한 전류, 큰 전류를 흘릴 때 당연히 더 큰 힘을 받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도체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비례할 것이다. 전류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약한 자석을 지금 두었을 때랑 그렇죠? 이렇게 힘을 받는데 또 여기 강한 자석을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거는 지금 화살표를 많이 표현해서 자속이 세다, 강한 자속을 두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좀 촘촘히 했습니다. 이때 동일한 전류를 흘려주게 되더라도 당연히 얘가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힘은 이 자속 밀도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자속 밀도에 비례한다는 것 또 하나 얻어냈고요. 이번에는 저렇게 들어 올리는 거랑 그러네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둘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자, 앞에서는 요거 굉장히 긴 거였죠. 도체의 길이가 긴 거를 가지고 올린 거랑 이렇게 짧은 도체를 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보낸 거랑 당연히 큰 도체, 긴 도체에 더 큰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에 역시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 자속에 비해서 여기 각을 두면서 얘가 움직이게 할 때 받는 힘이냐, 이 각에 따라서 또 받는 힘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사인 값의 영향을 받습니다. 각도의 사인 값. 아무튼 이런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얻어낸 최종적인 결과가 I, B, L, 사인 세타 이렇게 이런 값들에 우리가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F는 I, B, L, I, B, L, 사인 세타 이거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FBI 계속 해왔기 때문에 FBI 거기에 L 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FBIL 사인 세타, FBIL 사인 세타, FBIL 사인 세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의 세기 구하는 공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FBI L 사인 세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힘의 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 평행한 전류 사이의 힘인데요. 지금 뭘 설명하고자 했냐면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면 얘가 어떻게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둘 사이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그 힘을 뭐라고 했습니까? 흡인력이라고 그랬죠. 둘이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발생하고 이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같은 방향으로는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이것을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이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지고 서로 당긴다 이건데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한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일 때는 흡인력이 작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는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즉 이런 자개의 발생에 의해서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서로 밀어낸다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에는, 즉 전류가 이쪽은 여기, 이쪽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 전자력의 크기, 여기에서 발생하는, 즉 이 둘 사이에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서로 밀어내는 힘이라든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잡아당기는 힘이 이 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보시면 두 전류의 크기의 곱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I1, I2라고 한다면 두 전류의 곱에다가 2배를 하고 이 둘 사이의 거리 R을 나눈 뒤에 10의 -7제곱 뉴턴 퍼 미터, 즉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과학에서 1A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자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 크게 나오지 않는 거니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 공식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히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무슨 힘? 흡인력이 발생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 때는 당연히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는 흡인력,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담배 피우는 걸 흡연한다 그러잖아요. 담배는 같이 피워야 맛있습니다. 같이 흡연하자, 같이 흡연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같이 흡연합시다.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흡인력이 발생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는 반발력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력의 크기, 거리에 반비례하고 두 전류의 곱에 2배를 해서 10의 -7제곱 뉴턴 퍼 미터, 이거 특별히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